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페넌트레이스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SSG의 한국 시리즈 준비 상황 그리고 상대팀에 대한 분석, 신세계 그룹의 내부 분위기, 김원영 감독 재계약 관련, 또 윌머 폰트 선수의 일본행 관련 이야기, 요것도 한번 전하겠습니다. 민경삼 사장, 유승규 단장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이거 뭐 골프에서는 있죠. 골프에서 있는데 그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4일 동안 벌어지는 경기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누구도 예상 못합니다. 이게 뭐 장기 레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에서 한 번도 없었고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안에 손에 꼽을 정도인데, SSG의 민경산 사장 이야기입니다. 김광현을 데려오면서 무조건 우승을 목표로 했고, 하지만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정말 생각 못했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우리 그룹에서 야구단을 1350억 원을 주고 샀는데 김광현을 데려오면서 1500억 원을 쓴 셈이 됐다. 김광현은 그런 카드다. 사실 10개 구단이 돈은 비슷하게 쓴다. 김광현 카드가 결정적이었다.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 첫 번째는 아무래도 불펜 다지기일 겁니다. SSG가 뭐 약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불펜인데, SSG는 김광현, 폰트, 무리만도 이렇게 3명의 선발 확실합니다. 근데 불펜이 문제인데, 민경산 사장 얘기입니다. 불펜을 다져야 되는데 불펜이 좀 약했는데 휴식을 취하면 좋아질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뭐 이게 한국 시리즈에 선착해 있는 팀의 장점입니다. 계속 1위를 달리는 것이 사람을 참 지치게 한다. 모든 면에서 지친다. 뭐 이제부터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데이터 팀과 현장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할 것이다. 푹 쉬게 되면 휴식하니까 체력이 또 충전이 되고 플러스 되는 부분이 많지만, 또 하나 오래 쉬니까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역대로 한국 시리즈 선착했던 팀의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우 유리합니다. 뭐 단이 하나 있으면 뭐 7장 1단 정도다, 쉬는 것은. 그리고 경기력 이 부분은 한국 시리즈 1차전 치르다 보면 금방금방 올라온다는 것을 실제 좀 많이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을 하고 또 연습 경기도 하니까요.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에 이제 SSG가 선착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입장이 됐고, 메이저리그는 물론 뭐 디비전 시리즈에 선착을 하는 팀도 있고, 뭐 와일드카드가 좀 다양해져서 올라온 팀 3전 2선승제로 치르고 올라오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포스트 시즌은 뭐 이렇게 다 올라오죠. 이렇게 붙고 착착착착.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승률 1위 팀도 디비전 시리즈부터 치르면서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는 양대 리그의 디비전 또 나눠져 있는 뭐 30개 팀 리그가 큽니다. 그죠? 팀이 많아요. 또 기본적으로 내셔널 리그, 아메리칸 리그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KBO 리그는 10개 팀 단일 리그입니다. 그래서 계단식 가을 야구를 일찌감치 우린 도입을 했고, 1위 팀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2위 팀은 3위에 비해서 또 유리하고 3위는 4위보다 유리하고 4위는 5위보다 유리합니다. 페넌트레이스 막판이 그래서 이게 순위 다툼으로 아주 치열하죠. 뭐 지금 당장 이겨놓으면 뭐 나중에 너무 편하니까. 유승규 단장 얘기입니다. 연습 경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일정을 조율을 중이고, 불펜은 휴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문승원, 노경은, 오원석, 김택형 그리고 서진용 등 멤버들, 불펜 멤버들 부족하지 않고 서진용은 휴식이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은 정말 힘들었다. 엄청난 기록인데 자 해보니까 힘들더라. 힘이 들겠죠. 아무래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준비 잘할 것이다. SSG 사람들은 와일드카드부터 이렇게 밑에 팀이 그죠? 칙칙칙 치고 올라와서 한국 시리즈에 이렇게 올라오면 최상이다. 왜? 오다가 다 지칩니다. 지난해 사실 두산이 와일드카드부터 쭉 올라왔죠. 네, 그래서 미러클 두산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한국 시리즈에 막상 올라오니까 김태형 감독이 그랬어요. 김태형 두산 감독이 진짜 정말 지쳤구나. 이제 조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SSG도 밑에 팀에서 그냥 치르고 올라오다 보면 전력 소진이 만만치 않을 거니까 그게 최상인데,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그럴 가능성보다는 위에 있는 팀들이 바로 한국 시리즈 올라올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아무래도 LG에 대해서 2위입니다. 플레이오프 직행해 있죠.
LG에 대해서는 전력은 탄탄하니까 뭐 절대 만만한 상대는 아니고 이는 이제 펜트레이스에서 이미 겪어봐서 SSG에서 프런트에서도 뭐 잘 안다 이야기를 하고 만약 한국 시리즈에 LG가 올라온다면 1994년 이후에 28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에 LG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LG한테는 부담보다는 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좀 신경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왜냐 2위 팀의 한국 시리즈 도전 물론 뭐 이기면 좋겠지만 저도 1위 팀보다는 부담이 덜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본전이야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오히려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LG 선수들이 좀 더 홀가분하게 한국 시리즈에 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재기량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KT에 대해서는 마운드 전력이 굉장히 까다롭고 무엇보다 작년에 우승 경험이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이게 또 부담이 된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고 이강철 감독의 단기전 경험 가을 야구 경험 이거 무시 못하죠. 김원영 SH 감독, LG 유지영 감독, 키움 홍기 감독 다 이제 뭐 사실 뭐 초보 감독이고 이강철 KT 감독의 가을 야구 경험이 확실히 좀 앞선다고 봐야 됐고 단기전 운영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봐도 이강철 감독의 경험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5위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감독도 사실 초보 사령탑입니다. 올해 첫 사령탑이 됐으니까 경험으로 본다면 이강철 감독에 비하면 뭐 굉장히 일천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원영 감독, 야 이거 뭐 참 40년 만에 대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재계약은 어떻게 되나? 사실상 재계약은 뭐 거의 뭐 확정적이죠. SH 관계자입니다. 뭐 감독님 재계약은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 끝나고 해야 될 것 같고 미리 재계약을 하려 했다 그러면 이미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한국 시리즈 결과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확 바뀔 수 있고 여러 변수가 있고 지금 한국 시리즈를 앞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기도 좀 어렵다는 이야기죠. 이 시기에 사령탑 재계약을 한 경우는 뭐 타구단도 없는 것으로 알고 아마 대우 등 여러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았었을 것이다. 역대 최초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뭐 재계약 당연한데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뭐 이런저런 언급이 오히려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구단 내부에서 그래서 좀 말을 아끼는데 한국 시리즈에 우승을 한다 그러면 연봉은 정말 엄청 꽁충 뛸 겁니다. 2년 전에 김원영 감독이 첫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에 계약금 2억 원, 연봉 2억 5천만 원씩 해서 총액 7억 원입니다. 재계약 감독은 뭐 기본 3년이 기본이죠. 3년 이상의 계약 기간에 연봉도 많이 띱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이면 연봉 인상 요인이 확실하죠. 가장 확실합니다. 수직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다? 감독들 뭐 보통 최소 우승 보너스가 지난해 뭐 이강철 감독은 4억 이상 뭐 이야기 있던데 그 정도 이상일 겁니다. 올해는 입장 수익이 이렇게 많으니까 배당도 확실히 좀 늘어날 거거든요. 폰트 선수 얘기입니다. SSG의 외국인 에이스입니다. 올 시즌 28경기에서 13승 6패 평균 자책점 2.69 184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전반기보다 후반기 좀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A급 활약 확실하죠. 구단에서는 일찌감치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를 했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복수의 팀이 폰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뭐 타구단 스카우트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실제 일본 스카우트들이 폰트 선수에게 타구단에 문의를 했던 부분도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잘하면 일본이 체크합니다. 일본도 선수가 부족하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잘한 선수들 거액 안기면서 데려갔습니다. 일본이 계속 그래왔죠. 폰트 선수 본인은 최근까지도 저 일본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구단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유승규 단장도 폰트는 본인이 일본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산체스 선수도 일본 안 간다고 그랬는데 요미우리에서 그냥 거액을 안기니까 일본 갔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다. 관건은 돈이다. 프로는 돈이다. 한 구단 관계자 얘기입니다. 폰트에 대한 일본 팀들의 관심은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좀 살짝 덜해진 것 아닌가 한다. 근데 아무래도 후반기에 부진한 영향이 뭐 없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일본 팀들의 후보군 체크리스트에는 당연히 들어간 상태입니다. SH 구단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 내부 분위기 정용진 SH 구단주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을 지니까 이제 9분 응선 넘었다 가자 랜더스 언제나 너희 곁에 있을게. 참 구단주가 인스타에 딱 올렸죠. 게시물을. 선수단에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구단주가 없었다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턱이 닳도록 야구장을 진짜 찾아요 본인이. 그리고 선수들의 소원소리 필요한 거 뭐 있어? 바로 해결해주고 지원하고 응원하고
타팀 팬들도 참 뭐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 신세계 그럼 내부 분위기 어떨까요? 뭐 당연히 매우 흥분되고 놀라고 격양이 돼 있습니다. 그룹 관계자입니다. 부회장님이 9분 응선을 언급하셨는데 놀라운 성과 마지막까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그룹 내부에서도 참 놀라고 있고 성적도 성적이지만 관중분들이 홍구장 많이 찾아주시고 젊은 관중들이 많이 늘었고 신규 관중 유입도 참 유의미하고 마케팅적인 효과도 크다. 그게 매출로 당장 이어지는지는 수치상 짓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뭐 그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룹의 자산이다. 지금 뭐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수치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경제 전반을 봐도 네, 뭐 스타벅스 데이 유니폼 매진 또 구단 마케팅에 대한 팬들의 호응 큰 부분 이런 부분들 그룹에서도 체크는 하고 있어요. 네이버 마이 티켓에 보면 20대가 가장 많은 구단은 랜더스 맞습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 좋은 지표죠. 우리 모두의 노력의 성과라고 본다 이렇게 관계자 얘기를 했는데 입장 관중의 데이터를 한번 좀 보시면요 투자를 하고도 만약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럼 타 구단이 투자할 때도 좀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기 돈 쓰고 저렇게밖에 못해? 모기업에서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뭐 구단에서 이렇게 모기업에 아이 우리 FA 잡아야 됩니다 하고 돈 얼마 이렇게 상신을 딱 올리면 아이 뭐 돈 쓰고도 저러면 어떡해. 근데 랜더스의 투자 후에 이 과시적인 성과 이거 리그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를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긍정 효과인데 관중 동원에서도 SSG가 1등입니다. SSG가 98만 1,546명으로 지금 1위입니다. 4일 현재 이야기입니다. LG가 한 경기를 덜 했습니다. 홈경기 92만 명으로 2위. 올해 관중 동원이 2019년 대비 약 17% 정도 줄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는 코로나 영향이 상당했고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입장 수익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관중 동원도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는 그런 내부 평가들도 있습니다. 뭐 KBS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702경기에서 관중 입장 수익이 869억 원이 좀 넘습니다. 입장 수익은 LG가 가장 많습니다. 141억 원. 입장 수익만 놓고 보면 뭐 구장 안에서 뭐 3억 과한 거 그런 거 다 뺀 겁니다. 물품 판매액도 뺀 겁니다. 입장료 입장 수익만입니다. SSG가 118억 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수익이 제로였습니다. 구단들이 많이 어려웠고 이 입장 수익에서 홈 구단이 72% 또 그리고 원정팀이 28% 이렇게 좀 나눠 가지는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총 관중이 728만 명입니다. KBO 리그는 포스트 시즌 관중은 집계해서 다 뺍니다. 그냥 뭐 사실 포스트 시즌 관중이 한 40만 명 뭐 안팎으로 들어오는데 그 순수 집계해서 다 빼고 지금까지 뭐 관중 뭐 800만 이러면 다 페넌트 레이스만 다 이야기한 겁니다. 728만 명 2019년입니다. 그때 입장 수익 총액이 858억 원인데 근데 올해는 지금 702경기입니다. 4일 현재죠. 이 집계가 벌써 2019년 수준을 뛰어넘었죠 벌써. 네, 869억 원이니까 18경기 남았으니까 또 수익은 더 늘어나겠죠. 구단별로 입장료는 올해도 뭐 2020년, 2021년은 뭐 코로나 때문에 팬들께서 많이 못 들어오셨고 구단별로 올해 입장료는 동결이 거의 많았습니다. 요즘은 근데 왜 이렇게 입장 수익이 늘었나? 요즘은 외야보다는 내야 관중이 더 많고 테이블석도 굉장히 비싸죠. 테이블석이 더 많이 나갑니다. 팬들께서 더 비싼 좌석을 좀 더 많이 구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고맙습니다.